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브리컴 RD829의 스펙과 언박싱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었죠. 스펙을 살펴보면서 야, 이게 10,000 루멘이 넘는다고? 이게 실화냐? 라고 감탄을 했었는데, 오늘은 에브리컴 RD829의 메뉴와 성능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정말 그만큼의 밝기가 나오는지, 성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뉴인데요. 일단 초기 구동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렇게 전원을 넣으면 커다랗게 에브리컴 하고 로고가 나오면서 갑자기 바둑판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초점과 키스톤을 잡아주게 됩니다. 이른바 오토 키스톤, 오토 포커스 기능이 초기부터 작동을 하는 것이죠. 아, 놀랍습니다. 이런 중저가 원 LCD 프로젝터에서 오토 키스톤, 오토 포커스라니요. 예,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보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키스톤을 잡아주기는 하는데 100% 딱 맞게 사각형 빡 이렇게 잡아주는 정도는 아니고요. 살짝 삐뚤어만 면도 있긴 있는데 얼추 잡아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데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 정도면 됐지 싶으실 텐데, 아, 나는 칼 같은 직사각형을 원해 라시는 분들은 에이,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수동으로 키스톤을 잡아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초기 화면입니다. 홈 화면인데요. 우리가 늘상 익숙하게 보아오던 화면이죠.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자, 상단 메뉴 중에 앱스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디폴트 앱이 뭐가 깔려 있는지 볼까요? 마이 앱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기본으로 깔려 있는 앱이 보입니다. 맨 처음에 보이는 앱스토어는 말 그대로 앱스토어이고요. 그 다음에 미러캐스트, 이건 미러링을 위한 앱이죠. 그리고 로컬 MM, 이게 파일 매니저입니다. 이 프로젝터 내부 메모리나 아니면 USB 메모리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탐색할 수 있는 앱인 것이죠. 그리고 블루 사운드 하면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 프로젝터가 스피커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앱인데요. 요건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세팅즈 해가지고 메인 세팅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 스마트 튜브, 그리고 WPS 프로젝터라고 하는 앱은 오피스 파일을 구동할 수 있는 앱인데요. 크게 뭐 실용성 있는 앱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에어스크린은 애플 기기들의 미러링을 하는 앱이 되겠죠. 그리고 넷플릭스 보이고요. 넷플릭스는 뭐 늘상 그렇듯이 항상 해상도가 문제가 되죠. 이번엔 어떤가 살펴봤습니다. 예,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터는 1080p 풀 HD 프로젝터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문제 때문에 넷플릭스는 480p로밖에 재생이 안 되더라. 그래서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디 보입니다. 이게 디폴트로 깔려있는 앱이에요. 세팅스 메뉴에 들어가 보면 총 8가지의 메뉴가 보입니다. 별거 없어요. 항상 동일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프로젝션 세팅스인 것이죠. 프로젝션 모드는 뭐 앞에서 밑에서, 앞에서 위에서, 뒤에서 밑에서, 뒤에서 위에서 이거 세팅하는 것이고요. 포커스 세팅스 하면은 자동 초점을 잡을 거냐 수동 초점으로 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될 거고, 특히나 이제 부팅을 하고 나서 초기 화면에서 포커스를 잡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옴니 디렉셔널 오토매틱 커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향의 오토 키스톤을 말하는 것이고, 밑에 호리전탈 오토매틱 커렉션 하면은 수평 키스톤이 자동이다, 또 버티컬 오토매틱 커렉션 하면은 수직 키스톤이 자동이다 라는 것을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전방향 오토 키스톤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추가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패스트 키스톤 커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2D 키스톤, 즉 면 전체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키스톤을 잡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코너 커렉션 하면은 4포인트 키스톤, 즉 네 모서리를 조정을 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인데요.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이 프로젝터에 블루투스 헤드폰이든 스피커든을 연결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블루투스 연결이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과 페어링을 시켜서 스마트폰의 음악을 프로젝터로 전송을 해서 프로젝터의 스피커를 마치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일반적인 블루투스 세팅을 살펴보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연결 가능한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음조수라고 하는 한자가 보이죠. 이게 뭐냐? 요거 리모컨입니다. 아하, 이 RD829의 리모컨은 블루투스 방식의 리모컨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사운드코어 스페이스 Q45 해서 블루투스 헤드폰도 연결을 해서 밤에 가족들이 잘 때 저 혼자 몰래 들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터를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쓰는 방법은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이냐? 자, 여기 메뉴 중에서 블루사운드라고 하는 앱이 있죠. 예, 요거를 눌러주면 이렇게 뜨네요. 스마트폰을 켜고 JL1AD61이라고 하는 기기를 찾아서 블루투스 페어링을 시켜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블루투스를 켠 다음에 연결 가능한 기기를 찾아보니까 진짜 JL1AD61이라고 하는 목록이 보여요. 그럼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페어링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 요청이 오고 그걸 등록하면은 화면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이제 프로젝터를 스피커처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면 이렇게 프로젝터의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스크린 오프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아예 프로젝터의 화면도 꺼져버리고 스피커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그러면 돌아가야겠어 라고 하고 프로젝터를 켜고 싶으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또 이렇게 화면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프로젝터를 굳이 블루투스 스피커로 쓸 만한 어떤 니즈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니즈는 다를 테니까 기능 자체는 되게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러링을 해볼까요? 여기 미라캐스트 앱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라,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미러링 펑션을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JL1AD61이라고 하는 기기를 찾아서 미러링을 시켜라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죠.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뷰라는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딱 뜨네요. JL1AD61 누르면 미러링을 시작할까요? 그럼 화면 미러링 시작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미러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해집니다. 화면 미러링은 되는데 보통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은 넷플릭스나 이런 OTT 앱들은 화면이 미러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 이건 어때?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무빙인데요. 아이고, OTT 화면도 잘 미러링이 되네요. 디즈니만 되고 넷플릭스는 안 되는 거 아니야? 확인해 보면 되죠. 네, 넷플릭스도 잘 미러링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메뉴에 관해서 할 말은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한번 가보기로 하죠. 자, RD829의 화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교를 좀 해봐야죠. 지난번에 스펙을 비교를 했었던 T4의 땡10W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하얀색입니다. 어떻습니까? 게임 끝이죠. 밝기가 다릅니다. 땡10W가 7200 루멘이라고 했거든요. 나름 준수한 밝은 화면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밝죠. 그래서 밝은 프로젝터이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밝은 프로젝터는 어두운 화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색도 이제 좀 진한 회색 정도로 나오고 검은색이 좀 뜨겠죠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봤는데 이게 뭐야, 와, 오히려 검은색도 더 짙어요. 오, 야, 재밌네요. 자,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거죠? 아하, RD829의 명암비가 상당히 크겠구나, 명암비의 성능이 되게 좋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밝기도 밝고 검은색은 더 깊고 그래서 좀 더 고화질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다른 색깔들은 어떨까?
땡텐W의 리뷰를 보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그런 푸념을 좀 한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빨간색이 정말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핑크빛 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게 빨간색이에요. 여전히 땡텐 플러스는 살짝 핑크빛 기운이 있죠. 하지만 RD829 어떻습니까? 빨간색입니다. 제대로 된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저는 꽤 만족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초록색, 연두색 이쪽 계열에서는 땡텐W가 더 좋아요 색깔이. 오히려 살짝 RD829는 초록색 계열의 색깔이 살짝 물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땡텐W는 초록색 내지는 노란색 이쪽 따뜻한 계열이 좀 더 강하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아까 전에 하얀색을 보니까 땡텐W가 그래서 그런지 약간 노란기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파란색은 대동소이한데 RD829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칼라바를 보면은 확실하게 밝기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쨍한 맛도 확실히 RD829가 더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땡텐W가 살짝 노란 기운이 있어가지고 쨍한 맛은 좀 떨어지죠. 자, 여기 스테인드 글래스를 보시면은 확실히 초록색 계열은 표현이 훨씬 더 땡텐W가 좋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색깔은 RD829가 더 나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도 확실히 빨간색이나 파란색 표현은 RD829가 좋은데 풀밭의 초록 색깔의 표현은 땡텐W가 조금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빨간 단풍이 땡텐W에서는 살짝 주황빛처럼 보이죠. 그런데 RD829에서는 정확하게 빨간색이 제대로 표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산 보세요. 야, RD829 확실히 좋죠, 화면이. 자, 이 물과 뉴욕의 하늘을 보시면 땡텐W는 마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쓴 것처럼 약간 화면이 좀 노랗게 보이고 RD829는 제대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밤 풍경을 보더라도 잠깐 스탑을 시켜보면 밤하늘이 검은색이 땡텐W보다는 RD829가 훨씬 더 제대로 검은색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화면에서 보시면 확실히 초록색의 표현이 땡텐W가 훨씬 더 좋아서 되게 화사한 초록색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요 장면에서는 너무 초록색이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또 RD829가 더 나아 보인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요 정도가 화질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저는 화질, 밝기 모두 RD829의 압승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네요. 밝으면서도 색상 표현도 멋진 그런 제대로 된 원LCD 프로젝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원LCD 프로젝터 중에서는 밝기 원탑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오토키스톤과 오토포커스의 성능을 보죠. 자, 이렇게 화면이 있을 때 요것을 살짝 움직여 볼게요. 제대로 맞춰주나? 어떤가요? 잘 맞춰줍니다. 움직일 때마다 이거 지금 표점거리가 좀 다르구나, 키스톤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바꿔줘요. 그런데 요게 화면과 제대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맞춰주거든요. 그런데 그 각도가 조금만 더 벗어나도 얘가 살짝 좀 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각도 이상으로 벗어나게 되면 너는 지금 아예 설치 각도 자체가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는 프로젝터의 위치를 제대로 조정을 해봐 라고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 오토키스톤 기능이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이 RD829의 오토키스톤 기능이
굉장히 쓸만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글쎄요 좀 뭐 굳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RD829 같은 경우에는 덩치도 크고 해서 이걸 뭐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터는 아니고요. 딱 어디 한 군데 고정을 시켜놓고 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수동 키스톤, 수동 포커스로 맞춰놓고 고정을 시켜놓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키스톤을 잡을 때 같이 잡게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포커스 자체로만 수시로 이렇게 체크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포커스가 나가버리면 오토 포커스 재설정 기능이 없더라고요. 즉 프로젝터를 일부러 들었다 내려가지고 키스톤을 잡을 때 같이 포커스를 잡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보통은 오토포커스 기능이 적용되는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리모컨에 오토포커스를 한번 제대로 맞춰봐라 하는 포커스 조정 버튼이 따로 있는데 지금 이 리모컨에는 그냥 포커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수동으로만 조정할 수 있는 버튼만 있을 뿐이지 오토포커스 리셋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엔 레이턴시를 한번 체크해 보시죠. 항상 마찬가지로 레오보드날의 4K 비디오 렉 테스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는 126.6ms 그리고 상단부는 119.6ms 그리고 하단부는 134.5ms가 나오는군요. 그럼 이걸 평균을 내보면 126.9ms가 나옵니다. 예, 뭐 빠른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거 예전처럼 혹시 스탑워치 비교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요청을 하셨던 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이 되어서 이번에는 한번 전통적인 방식으로 스탑워치 방식으로 한번 재봤거든요. 100초 동안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터와 실제 컴퓨터상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를 알아봤더니 101ms가 나오네요. 비디오 렉 테스터로 측정했을 때보다는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역시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RD829의 레이턴시는 뭐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소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죠.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땡10W와 RD829 모두 소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한 2-3년 전에 우리가 늘상 보아오던 원 LCD 프로젝터의 그 소음보다는 분명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아주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RD829의 경우에는 밝기가 밝은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냉각을 하는 데 있어서 팬이 많이 돌아가야 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RD829에는 팬이 3개나 들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나면 뭐 이 정도면 되게 준수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쨌든 소음이 있기는 있다.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 라는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운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저는 딱 들어보고 알겠는데요. RD829의 베이스 음이 되게 풍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음 쪽 영역은 크게 차이가 도드라지지는 않지만 확실히 저음 쪽 부분은 RD829가 되게 풍성하게 들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펙 살펴볼 적에 15W짜리 베이스 스피커 하나와 5W짜리 트위터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확실히 베이스 스피커가 중저역대의 음량을 딱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취향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저역대를 되게 중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박진감 있는 화면을 즐기기 위해서는 중저역대의 그런 육중한 소리들이 제대로 터져줘야지 훨씬 더 실감이 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RD829 꽤 괜찮은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RD829의 스피커가 대단히 해상도가 좋아서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었던 블루투스 스피커 전용으로 쓸만하냐? 저는 그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건 분명히 RD829의 스피커가 바닥 쪽에 붙어 있고 바닥 쪽에 공간이 되게 좁기 때문에 소리가 퍼져나갈 공간이 좁아서 사운드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단점을 이 RD829는 충분히 해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리가 조잡하거나 거슬리지 않고 꽤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성능 테스트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단점 한번 더 체크를 해보고 정리를 하죠. 자, 에브리컴 RD829의 아쉬운 점이나 단점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건 오토 키스톤과 오토 포커스의 기능이 있는 건 좋은데 괜찮은데 그게 살짝 기대에는 좀 못 미치더라. 특히나 오토포커스의 경우에도 리모컨을 통해서 포커스 리프레시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포커스를 새로 좀 리프레시를 하고 싶으면은 키스톤까지도 같이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점이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느낌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RD829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산 중저가 프로젝터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넷플릭스의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상도가 480p로 한정이 된다라는 것이 아쉽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이즈가 예전보다 많이 향상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이즈가 있기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아쉽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아이러니컬한데 가격이에요. 분명히 제가 RD829는 중저가 프로젝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저가 프로젝터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적에 20만원대 중후반 조금 더 써봐야 30만원대 초반 요 정도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RD829는 이럴 수가 40만원대 초반입니다. 이거 뭐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게 환율 때문에 그래요. 요즘 환율이요 한 1330에서 40원대 하거든요. 그러니까 꽤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환율만 좀 좋았으면 이게 분명히 30만원대로 떨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0만원대 초반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께 아주 자신있게 자, 이거는 정말 가성비입니다, 꼭 사세요 라고 선뜻 말씀드리기에는 가격이 조금 세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장점은 뭔데? 장점은 뭐니 해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밝기죠. 네, 확실히 밝습니다. 제가 경험한 원 LCD 프로젝터 중에서는 원탑입니다. 두 번째는 스크린 퀄리티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화질 테스트 할 때 봤었죠. 색감도 되게 균형 잡혀 있고요. 그리고 명암비도 좋고요. 그래서 스크린 퀄리티가 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루투스 리모트이기 때문에 굳이 리모컨을 꼭 이렇게 프로젝터 쪽으로 향해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커다란 강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에브리컴 RD829 꽤 괜찮은 프로젝터입니다. 이 등치가 좀 크다, 그리고 가격대가 좀 세다, 요거 빼고는 꽤 괜찮은 프로젝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격이 좀 걸려가지고 제가 이거 참 아주 자신있게 완전 강추 꼭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참 아쉽네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가 다가오죠? 네, 바로 11월 11일 광군절이 한
한 달 정도 있으면 다가옵니다. 이때를 노려서 좀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꽤 괜찮은 빔 프로젝터를 싼 값에 30만원대 초반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브리컴 RD829 꽤 괜찮은 OLED 프로젝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빔 프로젝터 선택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래, 야, 이거 꽤 괜찮다, 성능이 이 정도라고, 의외인데 밝기도 이 정도로 나온다고, 사운드도 나름 괜찮네, 좋은 제품 소개해줘서 고마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